식이섬유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 식이섬유 먹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꼭 먹어야 될까요? 그 전에 자,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식이와 섬유를 더한 거죠. 식이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섬유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실입니다. 실. 여러분 실은 뭐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안 먹어봤습니다. 자, 실은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식이섬유도 그냥 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화나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나오는 애들을 식이섬유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면 살이 안 찌겠죠. 네, 그래서 식이섬유 자체로는 살이 안 찝니다. 뭐야 이거? 영양소는 맞는 거야? 네, 식이섬유도 영양소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에 포함됩니다. 자, 탄수화물은 크게 식이섬유와 당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살찌는 탄수화물은 이 당질에 해당이 됩니다. 당, 달달하다는 질, 물질이니까요. 달달한 물질을 당질이라고 하고 얘네가 살이 찌는 녀석들이죠. 자, 그런데 식이섬유는 아까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소화 흡수도 안 되고 우리 몸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건데 이거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야 돼? 굳이 왜? 자, 꼭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도 안 되고 몸에 별 영향도 안 주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꼭 먹으라는 거냐? 1번,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자, 우리 장에 살찌게 하는 애들 뚱보균들이 있고요. 또 살이 좀 빠지게 하는 날씬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이섬유는 이 날씬균들의 먹이가 돼서요. 식이섬유를 잘 드셔주시면 우리 장 안에 날씬균이 많아지면서 살이 좀 덜 찌는 체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보너스로 좀 알려드리자면은 자, 유산균을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자, 식이섬유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게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드시면 이 유산균을 드시는 거에 더 도움이 되겠죠. 2번,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다이어트 하면 변비 생기가 참 쉽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수분이 많이 소모가 되고요. 변의 부피를 차지하는 거 70~80%가 수분인데 이 수분이 줄어드니까 변의 부피가 줄어들고 따라서 변비가 생길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특히 식이섬유 중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변의 부피를 확보해주고 늘려주면서 이 변비를 해소해줍니다. 3번, 포만감을 준다. 자, 이 특징부터 다이어트에 좀 더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건데요. 자, 식이섬유 자체로는 살이 안 쪄요. 0칼로리에 가까운 건데 자, 그런데 얘가 위장에 들어오면은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자,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 포만감이 있을 거고 그만큼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살이 덜 찌게 되겠죠. 4번,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게 해준다. 바로 이 점이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식이섬유 자체로는 일단은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얘가 같이 먹은 다른 음식들도 소화가 빨리 되는 걸 좀 막아주고 그 진행 속도를 좀 늦춰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슐린 분비도 좀 절제가 되고 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살이 덜 찌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야, 겨우 인슐린 하나 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한 거였어? 당연하죠. 여러분, 초코 케이크 100칼로리랑 당근 100칼로리 중에 뭐가 더 살이 찌죠? 당연히 초코 케이크잖아요. 그 누구나 아실 텐데 그 원인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초코 케이크처럼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 좀 더 지방합성도 활성화되고 살이 많이 찌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식이섬유가 있다면 식이섬유는 어떤 음식이든 같이 먹었을 때 그 인슐린 분비를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살이 들찌게 막아줄 수가 있겠죠. 거의 다이어트 치트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왜 다이어트 할 때 식이섬유가 좋은지 아시겠죠? 식이섬유 자체가 체지방 분해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건 아닌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다양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좋은 건 알겠는데 아까 뭐 수용성하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다는데 뭐 두 개가 좀 다른 건가? 네, 약간 아주 살짝 다른 게 좀 있어요. 자,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수용성, 물에 녹을 수 있는 식이섬유고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좀 조절해줘요. 그래서 살찌는 것도 좀 막아줄 수가 있겠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진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대장 안에서 수분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이 대변의 부피를 높여줘서 대변이 대장을 빨리 통과하게 도와주니까 대장 건강도 도와주게 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좀 높여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럼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따로 찾아서 뭐 따로 챙겨서 먹어야 될까요? 아니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식물, 채소 위주로 좀 드시면은 거기에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다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냥 골고루 잘 다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식이섬유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자, 일반적인 식이섬유 1일 권장 섭취량은 미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남자 38g, 여자 25g인데요. 살 빼남은 이것들을 뭐 채소나 과일에서 좀 많이 섭취하길 권유드리고요. 상추, 배추 이런 애들 같은 잎채소, 얘네들은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엄청 많죠. 아니면 뭐 아스파라거스 같은 줄기채소, 얘네들도 굉장히 좋고요. 또 아니면 이런 브로콜리 같은 꽃채소, 이런 애들이 당질은 적고 식이섬유는 많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이런 애들 굉장히 좋고, 망고 같은 애들은 식이섬유도 있는데 당질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피해 주시길 권유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채소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권유를 하지 않는 게, 일단 통째로 먹으면 저작작용이 있다 보니까 포만감도 좀 더 생길 수 있고요. 주스 만들 때 특히 압착을 하면은 그 찌꺼기를 다 버리잖아요. 그럼 섬유질을 거의 다 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권유를 하지 않고, 갈아서 먹는 것도 섬유질이 일부 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생으로 씹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서 먹는 거, 제일 안 좋은 게 압착해서 먹는 거. 가급적이면 주스로 만들지 말고 그냥 씹어서 먹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도 근데 또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복부가스, 복부 팽창, 지나친 포만감, 복통, 설사, 변비, 탈수,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위궤양, 장폐색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등등 그 외에도 좀 많이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번 식이섬유 자체로 좀 부피는 차지하잖아요. 근데 2번 얘가 소화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3번 가스가 또 차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에서 그러냐, 하루 70g 이상을 섭취하면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예민한 사람은 하루 40g 정도만 먹어도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케바케가 있으니까 식이섬유 나 좀 많이 먹었더니 안 좋던데 하시는 분들은 그 섭취량을 좀 줄여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을 일이 사실 음식으로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 먹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식이섬유를 제품으로 만들다 보면 당연히 고식이섬유 제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식이섬유 조금만 넣을 거면 제품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식이섬유가 많다고 강조 표시한 유가공품, 음료류 15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은 하루 2개만 먹어도 어린이 1일 충분 섭취량 10에서 15g을 초과했다. 자, 그리고 일부 건강기능식품에는 성인 1일 충분 섭취량 20에서 25g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었다라고 하고요. 일반 식사를 하면서 식이섬유 섭취가 될 거고, 그걸 먹으면서 또 저런 걸 또 먹으면 식이섬유 과다 섭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죠. 가급적이면 좀 식이섬유는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탄수화물의 일종인 식이섬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다 섭취는 딱히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여기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식이섬유 섭취는 다이어트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살 빼남 멤버십이 있다고?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배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 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